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가면은 포스코는 못 간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집단 면역은 과연 몇 프로일까? 다음으로는 두슬라가 오늘까지 해서 한 3주 됐나요? 그동안 110%나 상승을 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나타난 테이퍼링 이슈. 진짜 징하게 나타나네요. 그런데 기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 설령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불확실할 때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은 한 발 물러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철강주가 주춤하자 자동차주가 달릴 준비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엇갈린 운명이라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과정이 진행되며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이에 소재 기업은 주가가 큰 폭 상승한 반면 완성품 업체들은 비용 부담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대표격인 회사들이 뭔가 했더니 바로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은 철강 기업이었고, 그 반대로 그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업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진정되는 모습이 보이자 소재 업체와 완성품 업체의 주가 흐름은 역전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는 원자재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일부터 담배가 10,0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편의점은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미리 확보해 두려고 하는 걸 우리가 사재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가수요라고 말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격이 다시 진정된 거는 이런 가수요가 진정된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7일까지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철강 금속이 40%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이 33%, 종이 목재가 22%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운송장비는 21%, 그 다음에 기계는 16.85%로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만 봤더니 기계가 오히려 15%가 올랐고 운송장비가 4.5%가 오르는 등 이런 섹터가 상위권에 올라오고, 그 반면 종이 목재 마이너스 0.4%, 비금속 광물 마이너스 2%, 화학은 마이너스 4%, 마지막으로 철강 금속은 마이너스 9.4%나 맞았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로 차이가 극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포스코의 주가는 데칼코마니를 찍는다고 하네요. 계속 이어서 보자면 마스크 관련주랑 철강주는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마스크가 진짜 품귀 대란이 있었죠. 그래서 마스크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는데,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사재기, 그러니까 가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기업들도 이런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절벽에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중단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소비가 살아나며 제품 수요가 갑자기 늘었고, 이에 완성품 기업들은 원자재 주문을 한 번에 확 늘렸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문이 몰린 소재 업체들은 공장을 최대한 가동하며 대응을 했지만 그간 생산 시설을 늘리지 않았기에 공급은 한정이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원자재를 필요 이상으로 사는 완성품 기업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5월 중순까지 올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이유라고 하네요. 그런데 딱 5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가수요가 꺾이면서 원자재 값이 진정된 것으로 보이며, 철광석 등 고체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 운임지수인 BDI는 5월 5일 3,266을 찍고 그때부터는 2,500까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주문이 예전같이 않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철강 이제 끝이야? 야, 마스크주도 작년에 막 고점 찍고 쭉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그러면 이제 포스코나 그런 것도 끝일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원자재 생산 기업의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원자재를 필요 이상으로 쟁여놓는 수요가 줄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경기가 회복하게 되면 일반적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원자재 기업도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 생산 능력을 늘렸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도 납품량 자체가 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윤곽이 드러날 때는 단기 반등 기회를 줄 것으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봤더니 현대차가 이렇게 빨간색 구간 있죠.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반면 포스코는 빨간색일 때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5월 5일 이때쯤이죠. 이때부터 갑자기 딱 꺾이기 시작하면서 현대차는 갑자기 완만한 상승을 해내고 있으며, 포스코는 슬금슬금 떨어지더니 지금 벌써 10% 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 기회에 또 이 기사를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기리분들도 아마 재밌게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현대차와 그 다음에 포스코의 주가는 역행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아까 보시다시피 결국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등을 해낼 건데 그때 다시 현대차가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때가 언제 올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를 매수하지 못한 기린분들에게는 그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겹도록 계속 나올 겁니다. 옐런 또 금리 상승 용인 발언. 미국 경제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내용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말했나 그걸 봤더니 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지더라도 미국 사회와 연방준비제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상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이 같은 발언 때문에 외국인들의 탈출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은 불씨라는 거는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테이퍼링이 계속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기정사실이죠. 진짜 오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야, 진짜 주가 떨어지나? 그런데 내가 이거 그렇다고 주식을 다 팔 수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언제 할지, 이번 달에 할지 아니면 다음 달에 할지 다다음 달에 할지 모른단 말이야. 그때까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잖아. 그렇다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은 없을까? 이 기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빨라지는 테이퍼링 시기에 반도체, 화학 등 실적주를 담아라고 하는군요. 자, 코로나가 선포된 지 1년이 훌쩍 지난 가운데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실물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기대감에 테이퍼링 신호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참고로 테이퍼링이 뭐죠? 수도꼭지를 잠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에서 돈이 콸콸콸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너 이제 좀 먹고 살만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잠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식에게 야, 너 용돈이 좀 많다 라는 생각에 용돈을 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애는 이제 엄청나게 울고불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다음입니다. 실제로 애가 울긴 하겠죠. 그런데 그 애가 그렇다고 죽을까요?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받은 용돈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결국 그 현실에 순응한 다음 다시 또 성장을 해내겠죠. 그렇다면 그것처럼 우리의 증시도 다시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의 실적이 좋아질까?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 2, 3분기 2개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 화학, 소프트웨어, 운송, 건설, 필수 소비재, 그리고 미디어라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만 보자면은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이 27%로 지난해 3분기 저점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반면 영업이익 비중은 올해 1분기 18%로 저점 형성 이후 2분기 26%, 3분기 무려 3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좀 혹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주가는 슬금슬금 떨어져서 코스피 전체 비중의 18%까지 떨어졌는데 그 와중에 회사는 성장을 해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비중은 3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설명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랑 TSMC 주가를 많이 비교들 하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비율은 73%로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그 와중에 순이익 비율은 또 지난해 4분기 115%를 저점으로 올 3분기에는 167%까지 상승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반도체가 사고 싶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자동차도 좋다고 하는데요. 항상 계속 나오고 있죠. 현대차 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결국 수출 양대축인 IT와 자동차가 살아나야 우리 시장이 다시 대세 상승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을 덧붙였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전차 군단이라고 하죠. 삼성전자의 전, 그 다음에 현대차의 차. 이 두 개의 기업들이 앞으로 쭉쭉 성장을 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그 두 개를 추천한다고 하는군요. 다음 뉴스입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 화폐를 추진한다고 하는군요. 나라에서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암호화폐가 대부분 상승이라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화폐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 이게 끝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야, 이거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매집했나? 야,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화폐가 법정화폐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쨌든 이런 건 직접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군요.
다음입니다. ST 바이오센서 다음 주에 청약이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한번 영상을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청약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통장 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번 깔끔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떤 기업인지 짧게 보자면은 ST 바이오센서 내년까지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혜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대신증권은 이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ST 바이오센서에 대해서 내년까지 진단키트 수요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고 7일 분석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지난해는 코로나19 관련 매출이 86% 수준이며 2020년 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은 유럽이 41%, 인도가 32%, 아메리카 10%, 아시아가 7%, 아프리카 5%, 한국 3%등 매출의 97%가 해외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진단키트 수요는 올해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라고 하는데요. 실제 올해 1분기 코로나19 관련 매출은 1조 89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2%가 증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2%나 증가, 그러니까 2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군요. 또한 영업이익은 무려 1조 5천억으로 111%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시젠 얼마나 싼 기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지를 못하죠. 그 이유는 바로 그런데 백신은 계속 맞을 거고, 그리고 결국은 코로나는 없어질 텐데 진단키트가 어디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업을 비롯해서 이제 진단키트 주들이 그런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찾아낸다면 진짜 좋은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렇게 풍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여행 가고 싶지 않습니까? 자, 갑자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뭔가, 바로 골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그나저나 이 사람이 골프공을 치긴 했는데 어디까지 날아갔나 봤더니 딱 여기 있네요. 바로 앞까지 굴려보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프링 골프장 웃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은 울고. 저 기릿이 생각했을 때는 최근 들어서 골프가 좋다고 하길래 스크린 골프장은 물론 골프 연습장도 좋을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KB금융지주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갈라놓은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의 차별화. 일단 결과를 보자면 밀집도가 높은 골프 연습장이,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를 닭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망처럼 된 건물 안에서 일렬로 서서 공을 치는 걸 보니까 닭이 생각났나 봅니다. 어쨌든 그걸 생각해보니까 밀집도가 많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타격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스크린 골프장은 오히려 독립적인 방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용객이 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군요. 자, 2020년 한 해 동안 폐업한 골프 연습장은 무려 1065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11년부터 19년까지는 연평균 1.6%씩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는 오히려 7.9%나 줄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에는 지인들끼리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골프 입문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하는군요. 저 길이 또 맨날 가야지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무조건 가야 된다면 저는 이제 아마도 그냥 골프 연습장은 부담이 되는데, 이런 스크린 골프장은 뭔가 게임 같은, 그래서 게임을 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이 없어서 저는 지금 바로 가라고 하면 스크린 골프장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스크린 골프장은 오히려 작년에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결과로 대표적인 스크린 골프 업체인 골프존은 2017년부터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매출액도 2,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주가 아니라 코로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골프존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만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저 기릿이 골프존 완전 입에 붙이고 산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그때 같이 공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저희 집 근처에 골프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루 종일 차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 기릿은 제일 처음에 이거 불법 도박장 아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항상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해보니까 불법 도박장이 아니라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거구나, 그런 결론을 도출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내리게 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공부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뉴스, 인구 55% 백신 접종, 이스라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군요.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의 55%, 그러니까 과반수라고 볼 수 있겠죠. 과반수만 백신 접종을 맞으면은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내에서 불과 5개월 전만 하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어제는 단 4명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감염률이 정점일 때 병원마다 코로나19 환자가 너무 많았고 중환자가 12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단지 3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55%가 넘는 513만 명이 2회차까지 접종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단 4명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진짜 8월에서 9월쯤이 되면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끝을 모르는 금란 진짜 비쌉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한 기린이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지금 계란값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달 말에는 가격 하락 전망이 있다고 하네요.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제 그때가 와서 빨리 계란찜을 계란찜을 해먹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다시 빛나는 원전주 두슬라 3,863일 만에 시총 10조 원을 탈환을 했다고 하네요. 자, 380일이면 얼마죠? 맞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죠. 탈원전 정체가에 빛을 못 보던 원전주가 한미정상회담 여파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두슬라로 불리는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형주까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형 원전을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가 쏠리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뭔가 아마 많은 기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상승세는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롯됐다. 그때 해외 원전 사업 공동 진출에 합의한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해 대표 원전 관련주로 꼽힌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80%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오늘 주가 상승이 20%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10% 정도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SMR 소형 원전인데요.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다만 아직은 SMR 상용화 시기가 남은 만큼 해외 원전 수출에 주목하라는 조언도 있다고 합니다. NH투자에서는 SMR이 상용화되는 시기는 빨라야 2025년 이후이며 한국은 2028년 인허가 심사를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원전 협력은 SMR이 아니라 해외 원전 수출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영국은 한국전력이, 이집트와 체코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입찰할 예정이라며 그 말은 한국전력이 한다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이 주요 파트너로 미국과의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국전력 흐름이 괜찮은데요. 많은 기리분들이 한국전력에 투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을 때 연말 배당까지는 그냥 들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 전에 그냥 많이 쭉쭉 올라서 배당이고 뭐고 빨리 팔 수 있는 기회도 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기업은 한 개만 보도록 할게요. 롯데하이마트 높은 기재에도 2분기 양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증권은 롯데하이마트에 대해서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점포 다변화와 온라인 쇼핑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2분기에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목표주가 52,000원을 유지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현재 가격은 39,200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짧게 보자면은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그래 가전이라도 바꾸자. 그런 현상 때문에 롯데하이마트가 꽤나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및 보복 소비 차원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만하고 이로 인해 실적 모멘텀이 급격하게 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롯데하이마트 지금 최근 들어서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여름 되면은 또 가전 아니겠습니까? 에어컨도 사야 되고 선풍기도 사야 되고 제습기도 사야 되고 그런 영향으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또 재밌는 경제뉴스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키리시였습니다. 빠이요.